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웹 크롤링 중에서도 저희가 코스피 시가총액을 한번 가져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있는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이번 시간도 굉장히 간단히 진행을 할 겁니다. 대략 IPA 기준으로 워크플로우가 대략 한 4개, 맥스 한 5개 정도까지만 이런 흐름을 추가만 하면은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코스피 시가총액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MS I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강의에 대한 주제는 과거에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가 이제 웹크롤링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제 기억에는 이제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리퀘스트를 써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뷰티풀 BS4로 할게요. 뷰티풀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됐던 부분들은 해당 웹페이지에 태그 정보를 반드시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태그 정보가 뭐 예를 들면 뭐 li 태그든 뭐 ul 태그든 해당 태그 정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태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할까요? 분석을 하시고 바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반드시 다룰 줄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 방법을 좀 보여드렸던 건데, 이 파이썬 이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 그 기존에는 파이썬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IPA라는 이제 IPA 중에서도 패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쓴다면 이 부분 이제 노코드 그리고 로코드라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코드라는 거는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있을 때는 노코드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의 IPA 자체는 코드를 최소화하는 기반에 있어서 사실상 로코드라는 부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흐름은 넣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딩은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같이 윈도우에서 많이 썼던 뭐 파워쉘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로직을 쭉쭉쭉쭉 몇 단계를 이렇게 쭉쭉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과정보다 워크플로우 한 방에 바로 파워쉘 코드로 넣어주면은 그냥 그걸로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 파이썬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이썬을 공부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패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대략 4개 또는 5개의 코드로 이용해서 코드라기보다는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런 이제 정보들을 긁어와 가지고 그 정보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코스피라고 할까요? 코스피지스를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엑셀로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세이브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굉장히 간단해서 사실상 크게 별로 다룰 거는 없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먼저 만들 건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흐름 작성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저는 흐름 이름을 항상 했던 것처럼 오토코더라는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드는 네이밍이거든요. 네이밍. 그래서 편하게 지으시면 됩니다. 뭐 네이밍이고요. 자, 이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MS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이 되고요. MS의 클라우드는 대표적으로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애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흐름도가 저장이 되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데스크탑 패드를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로그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 MS 클라우드 환경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내 데이터가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코더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막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뭐 간단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지만 좀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쉽게 그리고 좀 천천히 하는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간단히 건너뛰고 들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중간, 그러니까 왼쪽, 중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툴을 사용할 수 있는 툴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변수도 있고 조건도 있고 반복문도 있고 흐름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 기반의 내용들을 바로 코드 없이 노코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노코드입니다. 노코드. 사실상 노코드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게 이 변수, 조건, 반복문 이거 자체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 반복문이라고 했을 때 포문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 반복 하나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노코드 기반이라고도 부르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문을 어떤 거 가져온다면 이걸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정보를 가져왔을 때 여기 이렇게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RPA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하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하위 흐름을 한다면 이 약간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파이썬 기반으로 했을 때 펑션, 즉 함수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함수를 def 구문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콜 함수라고 제가 넣었을 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리턴 값을 넣고 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하위 흐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 자체를 콜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쭉쭉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함수인 콜 함수를 먼저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콜 함수를 먼저 들어가서 이 콜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도 쭉 실행을 하고, 이 콜 함수가 끝나면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이 밑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 안에는 뭐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라면 내가 어떠한 입력 값을 넣어줄 때 그 변수를 말하는 거고, 출력 변수도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입력 출력을 넣어줄 수 있고요. 사실 어떠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변수 처리는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괜찮으실 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일단은 영상 시간 관계상 이번에 한번 쉬어가는 차원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총액을 전부 다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을 잘 보시면서 제게 간간히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바로바로 좀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답변,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